안녕하세요. 유부동산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주간 시세는 한 주 쉬고 다음 주 금요일날 주간 시세를 말씀드리겠고요. 생애 첫 집이 갭 투자, 무주택자 눈물겨운 내 집 마련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는 예전에는 다주택자들이 투자 수단으로 적은 금액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무주택자의 갭 투자 비율이 기형적으로 늘고 있다. 그럼 무주택자의 갭 투자, 이건 갭 투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실상 전세 안고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고강도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데다 집값까지 계속 오르며 추경 매수의 수단으로 갭 투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추경 매수.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전세금을 활용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혼신의 갭 투자 사연을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년 전 2억 7천 아파트가 지금은 6억이다. 즉, 더 늦으면 집을 못 살 상황이죠. 자, 6억 집을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해서 입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LTV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3억 6천은 본인의 현금이 있어야 매수를 할 수 있을 물건이 되겠죠. 자, 이 물건이 전용 39평방미터 아파트가 13평입니다. 2억 7천만 원, 전세 2억 3천만 원이었다. 2017년에 아파트 면적이 작아서 전세를 선택했는데 4년이 지나서 이 집이 지금 6억 8천이 됐습니다. 와, 2배 넘게 올랐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주택 매수를 결정했다. 근데 내가 가진 돈으로 매수를 할 수는 없고 대출도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면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매매 가격 7억 원 중 5억 원을 세입자 전세금으로 충당했다. 2억 8천만 원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물건이니까요. 2억 8천만 원 그러면 4억 2천만 원을 현금을 줘야 되는데 그만큼은 없고 그래서 세입자를 들여서 일단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를 선택한 겁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신용대출과 기존 아파트 전세금으로 채웠다. 현재 A씨는 직장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생애 첫 집을 구축 아파트로 실제 입주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A씨는 마음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A씨는 더 일찍 집을 샀다면 좋겠지만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안심이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주택자인데 가격이 자꾸 상승을 하니까요. 그 상승분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해칭이 안 되는 그 규모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장은 들어와서 살 수 없지만 전세를 안고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어느 정도 마련하게 되고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입주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렇게 들어가려고 집을 미리 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 그렇죠? 지금은 7억이지만 내년에 7억 5천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또 그만큼의 부담이 커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차이가요. 어떤 방법이든 서울에 집을 샀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 기형적인 갭 투자 증가세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집값 상승하는 그 상승률만큼 소득 상승이 올라가지 않을 때 적은 금액으로 내 집을 미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전세 안고 매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동산을 아시는 분이거나 공부를 하셔서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집을 장만하게 되면 일단 본인 소유의 그 주거가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심리적 안정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해칭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주택 구매를 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자, 하지만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값이 오르고 갭투자의 발판이 마련되고 전세값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시면 전세가율 자체가 60%가 대부분 다 넘습니다. 아파트는 상당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70%가 넘는 구역도 되게 많으니까요. 자,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이 집값 상승률을 내 소득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전세 안고 매수를 해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대출은 막히고 영끌 넘어 남의 돈 끌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해 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영끌로는 부족한 부분을 남의 돈인 전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현실이다. 그렇죠? 지금 기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7,734만원. KB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가 되니까 지금 부동산원도 비슷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서 특별공급 경쟁률이 15.7대1, 신혼희망타운도 4.5대1.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한 특별공급을 받기 어렵다. 30대, 40대가 청약 포기족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참 이게 양면적인 것 같아요.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로또 청약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극한의 레버리지 집값 하락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깡통주택의 위험성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안고 매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입지를 따져보시고요. 집값이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정책이나 하락기가 와도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하락률이 덜할 것 같은 괜찮은 지역에 전세 안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려서 뭐 2배씩 막 뛰는 평택이나 안성에 1억짜리가 2억, 3억씩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실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깡통 전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자, 지금 이 기사에서는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 수도권 외곽지역 빌라 중저가 아파트부터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적지 않은 공급 물량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3기 신도시가 입주까지는 빨라야 8년, 아마 길면 1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2기 신도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15년이 지나도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은영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향후 2, 3년 내 하락장이 시작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집값이 하락한다면 외곽 지역이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하시고요. 무주택자라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본인 이름의 주택을 마련을 하시는 방법을 지금쯤이면 생각들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그런 방법들을 공부해 보시고 의논해 보시고 전세 안고 매수가 꼭 나쁜 방법만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상승이 심할 경우에는 이 가격 상승의 위험을 이 리스크를 담보하는 이유로 전세 안고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